끓는 떡볶이 냄비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된 동네 분식집 마지막 영업날이었어요. 대인 사람은 68세 박영순, 밀친 사람은 43세 며느리 이수정,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장남 45세 준호는 엄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 왜 손님들 앞에서 이러셔? 창피하게. 그 순간 영순이 움직였습니다. 계산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어요. 봉투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마이너스 금전 요구 중단 및 출입금지 통보. 폭행 강요 발생 시 성북구 토지 50평 즉시 권리 이전 공증 완료. 영순이 아들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로 끝내자. 서명하든지 경찰서 가서 하든지. 바로 그때 뒤늦게 뛰어들어온 막내 진우가 봉투를 보더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도 못 고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진짜 꺼냈어? 영수는 왜 하필 마지막 영업날에 그 봉투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서초도 아닌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영순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빨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30년 된 간판이었죠. 그 아래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업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단골 손님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할머니 둘, 50대 아주머니 하나, 동네 중학생 2명.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순아, 진짜 문 닫는 거야? 단골 할머니가 떡볶이를 집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힘들어서요. 박영순, 68세.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30년간 튀김기름에 데인 자국들이 남아 있었죠. 아이고, 섭섭해서 어쩌나. 우리 손주들도 여기서 컸는데. 그러게요. 저도 섭섭해요. 영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게는 좁았어요. 테이블 4개가 전부였죠.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3,500원, 순대 4,000원, 김밥 2,500원. 10년 전 가격 그대로였어요. 사장님, 떡볶이 리필이요. 중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영순이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어요. 커다란 냄비에서 떡볶이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떡볶이를 퍼서 접시에 담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찔렀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수정, 43세. 베이지색 롱코트에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순의 며느리였죠. 수정아, 왜 이 시간에?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가 뭐예요? 수정이 계산대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계산대 아래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금고? 갑자기 왜? 가게 정리하려면 돈 정리부터 해야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수정아, 손님들 계시는데. 손님이요? 수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가게 오늘로 끝이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여기서 이러면. 어머니. 수정이 소리쳤어요. 단골 할머니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가게 팔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땅은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다니 내가 뭘. 비밀번호요. 빨리요. 수정이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죠. 영순이 다가갔어요. 수정아, 제발 나중에 얘기하자. 응? 집에 가서. 싫어요. 수정이 영순의 팔을 확 밀쳤습니다. 영순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뒤로 두어 걸음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손이 닿았죠. 펄펄 끓고 있던 떡볶이 냄비. 아! 영순의 손등이 냄비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끓는 국물이 손등 위로 튀었어요.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고, 영순아. 단골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학생들도 놀라서 일어섰죠. 영수는 손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죠. 어머니, 그건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수정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덧붙였죠. 어머니가 비밀번호만 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남 준호 45세. 회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아내한테 연락받고 달려온 거였죠. 준호는 상황을 훑어봤습니다. 손을 움켜쥔 엄마 금고 앞에 선 아내, 그리고 멍하니 쳐다보는 손님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빠 어머니가 금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잠깐. 준호가 손을 들어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날 걱정해 주려나. 하지만 준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왜 손님들 앞에서 이러셔? 창피하게. 영순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창피하게. 30년을 떡볶이 팔아 키운 아들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손은 화끈거렸습니다. 물집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준호야. 영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엄마가 손님들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이랬어? 내가.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눌러왔던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고. 진정?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대 뒤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용 증명 마이너스 금전 요구 중단 및 출입 금지 통보.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폭행 강요 발생 시 즉시 권리 이전 공증 완료.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도 봉투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영순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로 끝내자. 여기서 서명하든지 경찰서 가서 하든지. 엄마 갑자기 무슨. 30년 참았다. 영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못 참겠어.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단골 할머니도 중학생들도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막내 진우 38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형수한테 연락받고. 진우가 말을 멈췄어요. 엄마의 부어오른 손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손이 왜? 그리고 테이블 위 봉투를 봤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진짜 꺼냈어? 준호가 동생을 쳐다봤어요. 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진우는 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바라봤어요.
영순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더 참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엄마. 진우가 엄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됐어. 수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뭔데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진우가 형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형수, 지금 그게 중요해요? 뭐? 엄마 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서류 걱정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에 착한 막내가 아니었어요. 형? 진우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형은 뭐 했어? 엄마 손 대인 거 안 보여?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도 형수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엄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엄마, 병원 가자. 일단 손 치료부터.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진우가 엄마를 부축하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 서류는 어쩔 건데?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형? 뭐? 그거 잘 읽어봐. 공증 완료래. 진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이 뭘 해도 이제 소용없어.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준호와 수정은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영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정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서, 공증 확인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서류 한 장. 권리 이전 대상 성북구 소재 토지 50평. 이전 대상자 박진우.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성북구 땅이 있었어? 준호도 그 서류를 봤어요. 성북구 50평. 서울 땅이 막내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이 서류를 준비했는지, 왜 하필 막내 진우에게 모든 걸 넘기려 했는지, 그 이유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박민수 38세. 영순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가난 말기였어요. 여보. 영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8세,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눈가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죠. 영순아. 민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나을 거야. 아니야. 나도 알아.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가면 애들 부탁해. 여보. 준호, 미정이, 진우. 아직 어린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15세, 미정 12세, 진우 8세. 엄마 아빠가 왜 우는지 알지 못하는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문상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거든요. 영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얼굴이었어요. 엄마. 막내 진우가 엄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그럼 됐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영수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남편이 남긴 건 병원비 빚뿐이었어요. 3천만 원. 당시로선 막막한 금액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새 아이가 잠든 후 영수는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수입 영원, 지출 월세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빚 3천만 원. 어떡하지? 영순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가계부 위로 떨어졌어요.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순아, 내 떡볶이 진짜 맛있어. 가게 하나 차려도 되겠다.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영순이 해주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죠. 가게. 영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다음 날부터 영수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가게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였죠. 보증금 없이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시간 낭비예요. 일주일을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게들이 늘어선 좁은 길이었어요. 그때 한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순이 달려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영순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영수는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혼자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저 사람 보호자인데. 할머니가 침대에서 말했어요. 영순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맞아요. 내 보호자. 할머니가 영순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어요. 저혈압으로 잠깐 쓰러진 거였죠. 병원을 나오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이름이 뭐예요? 박영순이요. 영순이. 이름도 예쁘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김순자야. 저기 골목 안쪽에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건물주 할머니 김순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영순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영순이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밥 먹고 가. 영순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졸라서 결국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골목 안쪽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빈 가게, 2층은 할머니 집이었죠.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안 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감은 10년 전에 갔고, 나 혼자야. 영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가게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가게? 무슨 가게 하려고? 분식집이요. 떡볶이, 김밥 같은 거. 오, 떡볶이? 나 떡볶이 좋아하는데. 한번 해줄 수 있어?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재료를 사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작은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할머니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요? 내가 60년 살면서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이야.
할머니가 계속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웠어요. 영순아. 네. 1층 가게 있잖아. 할머니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장사해. 보증금 없이? 네. 그게 무슨. 월세만 내. 그것도 장사될 때까지 천천히. 어때?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저 처음 본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이 날 병원에 데려다 줬잖아. 끝까지 옆에 있었고. 할머니가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착한 일이 생겨야지. 그게 세상 이치야. 영수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순네 분식이 시작됐습니다. 1층 작은 가게, 테이블 4개 놓으면 꽉 차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영순에겐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3명 왔어요. 둘째 날 5명. 셋째 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대. 김밥도 꽉 차고 맛있다더라. 한 달 후 영순네 분식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점심시간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가게에 들렀어요. 영순아, 오늘도 장사 잘 됐어?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덕분은 무슨. 내가 잘하니까 되는 거지. 할머니가 떡볶이 한 접시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가 내 은인이다. 아니, 은인 이상이었습니다. 친정엄마 같았어요. 아니,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밤 11시까지 가게 지켰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쉬지 않았어요. 빚 3천만 원을 5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아이들도 자랐어요.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고 미정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막내 진우는 아직 중학생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어요. 이젠 80이 넘었지만 정정했습니다. 영순아, 오늘 순대 좀 줘. 네, 할머니. 여기요. 영순이 순대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순아. 네. 나 성북구에 땅 하나 있어. 알아? 영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땅이요? 응. 50평 남짓한 거. 옛날에 영감이랑 샀던 건데.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 넣어줄까 생각 중이야.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가겠지. 근데 그 녀석은 이미 잘 살아. 필요 없어. 할머니가 영순을 바라봤어요. 차라리 너한테 주고 싶어. 내가 내 딸 같거든. 할머니, 생각해봐. 지금 대답 안 해도 돼. 영수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시간이 흘렀어요. 바쁜 일상에 치이며 그 대화는 잠시 묻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영수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2층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영순이 문을 흔들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아래 분식집 하는 박영순이에요. 할머니가 안 보여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네. 그저께 밤에 심장마비로.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정엄마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수는 내내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들 김재우는
영순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니랑 어떤 관계세요? 저는 그냥 아래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가게? 아, 그 분식집.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영순이 하시면서. 근데 이상한 게 있어서요. 재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영순에게 보여줬어요. 성북구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증여계약서, 수증자 이름에 박영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성북구 땅을 당신한테 주셨더라고요. 공증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남한테 주시냐고.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일기장을 읽었어요. 일기장이요? 네. 거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재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었어요. 영순이는 내가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이다. 10년 동안 딸처럼 나를 챙겨줬다. 내 아들은 바빠서 1년에 두세 번 온다. 영순이는 매일 내 밥을 챙겼다. 이 땅은 영순이가 받아야 한다. 영순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영순에게 건넸어요. 받으세요. 어머니 뜻이에요. 저는 그런 자격이 어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나는 따를 겁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인 내가 못한 걸 당신이 해줬네요. 영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북구 50평 남짓한 땅.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땅이 30년 후 자식들 사이에 피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거요. 그렇다면 왜 막내 진우만 엄마 편이었을까요? 준호도 미정이도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진우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진우가 본 것에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보지 못한 것들, 진우만 목격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첫 번째 기억. 진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은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 가족들이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는 시간이었죠. 진우는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못 온다고 했거든요. 가게 때문에. 야, 박진우, 너네 엄마 안 왔어? 같은 반 친구가 물었어요. 응, 우리 엄마 바빠서. 불쌍하다. 혼자 밥 먹게?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진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였어요. 영순이 김밥 도시락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급하게 벗다 만 흔적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죠. 엄마.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가게 잠깐 닫고 왔어. 영순이 헐떡이며 웃었어요. 손에는 김밥이 가득 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괜찮아. 우리 아들 운동회가 더 중요하지. 영순이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준호. 그날따라 같은 학교 여자애들이랑 같이 왔어요. 동생 운동회 구경 온다고 했죠. 엄마 왔어?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 왜 그 앞치마 입고 왔어? 응? 아, 급하게 오느라. 야, 창피하게.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애들이 킥킥거렸어요. 쟤네 엄마 분식집 한대. 진짜? 떡볶이 파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나 먼저 갈게. 밥은? 됐어. 친구들이랑 먹을 거야. 준호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영순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그 모습을 진우가 다 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는 이해했어요. 형이 엄마를 창피해 한다는 걸.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 김밥이야. 맛있거든. 친구들이 쳐다봤습니다. 우리 엄마 분식집 하거든. 떡볶이 진짜 맛있어. 너네도 먹어볼래? 진우가 김밥을 들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오, 진짜? 맛있겠다. 나도 줘.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진우는 김밥을 나눠줬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은 엄마를 창피해했어요. 하지만 막내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죠. 그날 이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엄마를 창피해하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두 번째 기억. 진우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그리고 가게 사정도 유난히 안 좋았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잠깐만. 두꺼비집 확인해 볼게. 영순이 후다닥 나갔어요. 하지만 두꺼비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세를 못 낸 거였어요. 그날 밤 영수는 촛불을 켜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엄마, 왜 전기 안 들어와? 수리 중이래. 내일 되면 들어올 거야. 영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는 투덜거리다 잠들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잠이 안 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촛불이었죠. 살금살금 다가가 봤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이번 달만 버티면.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3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장면이었죠. 진우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용돈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걸 발견했어요. 깨진 돼지 저금통,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동전과 지폐들,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써. 내 용돈이야. 마이너스 진우.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아마 몇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13살짜리 막내 아들의 그 마음이, 영수는 평생 그 저금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기억. 진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준호가 사고를 쳤어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가게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합의금만 500만 원이었어요. 영순에겐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경찰서 가면 나 전과자 돼. 엄마 제발. 영수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부터 영수는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은행? 안 됐습니다. 담보가 없었거든요. 친척? 다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가게 올 때마다
떡볶이 많이 사가는 할머니. 사정이 좀 넉넉한 분이었죠. 영수는 그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돈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영순아,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애가 사고를 쳐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영순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그 모습을 진우가 봤습니다. 병원 복도가 아니라 골목길에서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우연히 본 거였죠. 엄마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형 때문에. 형 하나 살리려고 엄마가 저렇게 비는 거였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형 때문에 엄마가. 그날 이후 진우는 형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혼자 짊어지는지, 진우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준호는 몰랐어요. 엄마가 무릎 꿇은 거, 미정이도 몰랐습니다. 오직 진우만 봤어요. 그래서 진우는 달랐던 겁니다. 엄마 편인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현재로 돌아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 진우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화상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형, 형수, 누나. 다 무시했어요.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모르겠지. 엄마가 형 때문에 무릎 꿇은 거. 누나도 모르겠지. 엄마가 새벽마다 울었던 거. 근데 나는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웠는지. 그래서 나는 절대 엄마 편에서 안 떠나.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순이 손에 붕대를 감고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이도 화상이래. 다행이다. 진우가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응, 나 엄마 편이야. 끝까지. 영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알아, 진우야. 알아. 영순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미안해. 너한테 짐 지우는 것 같아서. 무슨 짐이야? 가족인데.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엄마가 뭘 해도 모를 거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봤어. 다 봤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운동회 때 형이 엄마 창피해한 거. 전기 끊긴 날 밤에 엄마 혼자 온 거. 형 사고 났을 때 엄마가 무릎 꿇은 거.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만 참아. 그 서류 꺼낸 거 잘한 거야. 진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영수는 아들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서 우는 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32세에 이수정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죠. 문제는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엄마,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 필요해. 엄마, 신혼집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줘. 엄마, 예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영수는 다 들어줬습니다. 예식장 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예단 비용 8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어요. 고마워, 엄마. 잘 살게. 준호가 결혼식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웃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년 후 미정이도 결혼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처럼 해줘야지. 미정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오빠한테 얼마 해줬어? 나도 똑같이 해줘. 영수는 또 들어줬습니다. 예식장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혼수 비용 600만 원. 엄마, 근데 오빠는 3천 받았다며? 나는 왜 2,500이야? 미정아, 엄마가 지금 그게 한계야. 에이, 뭐야. 차별하네. 미정이 토라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차별이 아니라 없는 거야. 이 바보야.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진우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알아서 할게. 진우가 결혼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진우야, 그래도 엄마가 좀. 아니야. 형이랑 누나한테 많이 해줬잖아. 나는 진짜 괜찮아. 진우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내도 이해했죠. 괜찮아. 우리 벌어서 하면 되지 뭐. 진우 아내는 착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용돈까지 챙기는 며느리였어요. 마이너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고 2년 후. 엄마, 나 사업 시작하려고. 사업?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 요즘 대세야. 준호가 눈을 빛냈습니다.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2천만 원만 빌려줘. 2천만 원? 금방 갚을게. 사업되면 2배로 갚을게.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빌려줬어요. 아들이니까. 1년 후. 엄마, 사업이 좀 안 돼서 좀 더 필요해. 얼마? 1천만 원만 더. 또 빌려줬습니다. 6개월 후. 엄마, 그 돈은 사업 정리하는데 다 썼어. 갚기 어려울 것 같아. 준호는 그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이너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남편이 실직했어. 엄마, 애 학원비가 너무 비싸. 엄마,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이 올랐어. 미정이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없었어요. 돈 얘기만 했죠. 얼마 필요해? 영순이 물으면 미정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해줘. 많이. 마이너스. 수정이가 가세했습니다. 준호 결혼 5년 차. 수정이의 친정이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죠. 그 후로 수정이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니, 애가 영어 유치원 가야 하는데.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수정이는 점점 뻔뻔해졌어요.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나중엔 요구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협박이 됐죠. 어머니, 손주 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러는 게 싫으시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마이너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순이 병원 정기검진 간 사이 수정이 가게에 왔어요.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죠. 수정은 두리번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산대 뒤로 갔습니다. 어디 보자.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어요. 영수증 뭉치, 거스름돈, 볼펜들. 그러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어요. 성북구 토지 등기부등본. 50평.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땅이 있었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제자리에 넣어뒀죠. 며칠 후 수정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가게 잘 되죠? 뭐? 그럭저럭.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수정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가게 어머니 건물 아니잖아요. 월세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어머니. 수정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성북구에 땅 있으시죠? 50평짜리.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제가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수정이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그 땅 얼마짜리예요? 50평이면 서울이니까 꽤 되겠네요? 수정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우리 준호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아, 그건 어머니 미리미리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싸우기 싫으시면. 수정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 달에 애 학원비 300 필요해요. 입금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가족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준호에게 준 돈 결혼 비용 4,300만 원. 사업자금 3천만 원, 생활비 지원 약 2천만 원, 약 9,300만 원. 미정에게 준 돈 결혼 비용 3,600만 원, 생활비 지원 약 1,500만 원, 약 5,100만 원. 진우에게 준 돈 0원. 합계 약 1억 4,400만 원. 영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진우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때 문득 건물주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착한 일이 생겨야지. 그게 세상 이치야. 영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성북구 땅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50평.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이 땅을 누구한테 줘야 할까? 영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영수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 원장이랑 공증 서류 만들고 싶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영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제 땅 50평이요. 이거 막내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영순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혹시 제가 강요당하거나 폭행당하면 그 즉시 권리가 이전되게 할 수 있어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부 증여로 가능합니다. 공증까지 해두시면 효력이 확실하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수는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도요. 금전 요구 중단하라는 거 미리 만들어두고 싶어요. 보내실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준비만 해두려고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 법무사가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보였죠.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용 증명, 조건부 증여 계약서, 공증 확인서. 영수는 그것들을 가게 계산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아직은 안 꺼낼 거야. 아직은 참을 거야. 하지만 정말 못 참겠는 날이 오면 그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3년 후 영순의 나이 68세.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육수 끓이고 떡 불리고 야채 손질하고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죠. 휴, 휴. 영순이 싱크대에 기대섰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일주일 후 점심 장사 중에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네. 영순이 국자를 들다가 휘청거렸어요. 옆에 있던 단골 아주머니가 놀라서 부축했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얼굴이 하얘.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 이러다 쓰러지겠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좀 쉬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영수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진우가 억지로 데려간 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아. 내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 괜찮다니까. 안 괜찮잖아. 얼굴이 매일 붓고 숨도 헐떡거리고. 진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부탁 잘 안 하잖아. 제발. 영수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신부전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래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신부전이요? 네.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악화될 수 있어요. 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을 줄이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 안 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을 줄이라고? 가게는 어떡하고? 병원을 나오며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뭘 어떡해? 약 먹으면서 일하지 뭐. 엄마, 진우가 답답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가게 좀 쉬어. 쉬면 뭐 먹고 살아. 내가 도와줄게. 돈도 보태줄게. 됐어. 너도 살림 빠듯하잖아.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거든요. 자기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가게라도 줄여. 점심만 하든가. 아니면 진짜 접는 것도 생각해봐. 영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접어? 응.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 시작한 곳, 아이들 키운 곳, 건물주 할머니와 추억이 담긴 곳. 생각해 볼게. 영순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영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4개, 벽에 붙은 누런 메뉴판,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선풍기. 30년이구나.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수만 그릇의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수천 줄의 김밥을 쌌죠.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잠들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왜?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호는 돈만 달라고 하고, 미정이는 전화도 잘 안 하고, 수정이는 땅 얘기만 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수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영수는 결심했어요. 가게 접을게.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짜? 엄마 잘 생각했어. 응. 이제 힘들어서. 언제 접을 건데? 다음 달 말에. 한 달만 더 하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영수는 전화를 끊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한 달만 더. 그리고 끝내자.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가게 문에 종이를 붙였어요. 다음 달 말 폐업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순네 분식 문 닫는데. 진짜? 30년 됐는데.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마지막이라며 떡볶이를 먹으러 왔죠. 영순아, 진짜 아쉽다. 그러게요. 저도 아쉬워요. 건강은 좀 어때? 그럭저럭이에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폐업 일주일 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가게 접는다며? 응. 그럼 정리되는 돈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리되는 돈이 뭐가 있어? 월세 밀린 거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에이, 설마. 30년 했는데. 진짜야. 그럼 그 땅은? 성북구 땅.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왜? 아니, 그냥. 가게 접으면 그것도 정리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장남이잖아. 당연히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저것 때문이구나. 가게 걱정이 아니라 땅 걱정이구나. 폐업 3일 전, 이번엔 미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응, 미정아. 가게 접는다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바쁠까 봐. 에이, 그래도 말해줘야지. 미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땅 있다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셋이 나누는 거야?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여보세요? 미정아. 응. 너 전화한 거 가게 걱정 때문이야. 땅 때문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엄마 걱정이지. 그래. 알았어.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서랍을 열었어요. 3년 전에 만들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조건부 증여 계약서, 공증 확인서. 아직은 안 꺼낼 거야.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내일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날이 오면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영업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업날이 밝았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종이, 오늘 마지막 영업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마지막이라며 떡볶이를 먹으러 온 거였죠. 그때 며느리 수정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뭐예요? 영순이 막았고 수정이 밀쳤고 끓는 떡볶이 냄비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손님들 앞에서 이러셔? 창피하게. 준호의 그 한마디. 영수는 참았던 걸 터뜨렸어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오늘로 끝내자. 뒤늦게 뛰어들어온 진우가 그 봉투를 보고 굳어졌죠. 엄마, 그거 진짜 꺼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우는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2도 화상, 손등에 큰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의사가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한 달 정도 연고 바르시고 물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순이 고개를 숙였어요. 치료를 마치고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엄마, 집에 갈까? 아니. 영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하고 싶어? 입원? 화상 때문에? 아니.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신부전 상태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의사가 신신당부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좋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원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와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가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엄마가 아니라 병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영순이 짧게 대답했어요. 수정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요. 어제 가게에서 꺼낸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 서류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정아. 영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아파서 입원한 거야. 그 얘기 나중에 하자. 나중이요? 어머니 맨날 나중이잖아요.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보예요? 그 서류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 봤어요. 성북구 땅 50평, 권리 이전 대상자 박진우.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막내한테만 줘요? 우리 준호가 장남인데. 수정아, 제발 지금은. 어머니. 수정이 소리쳤어요. 병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막내한테만 몰아주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준호가 수정을 말렸어요. 수정아, 일단 진정해. 아니, 나 못 참아. 수정이 준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그 서류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 영순이 수정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 치매 판정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서류 무효되거든요?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수정이 피식 웃었어요. 68세 노인이 갑자기 막내한테만 재산 몰아주겠다?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죠.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였어요. 형수, 지금 뭐라고 했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치매 판정?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 도련님 오셨네. 수정이 비꼬듯 웃었어요. 도련님은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땅이 굴러들어오니까. 형수?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형수가 엄마한테 한 짓 잊어버린 거야? 어제 가게에서 엄마 밀어서 화상 입힌 거. 그건 실수였어. 실수? 실수로 사람을 밀어? 진우와 수정이 맞섰어요. 준호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진우야. 형수한테 왜 그래? 형은 또 형수 편이야? 편이 어딨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진우가 비웃었어요. 형이 가족처럼 굴었어? 엄마한테 돈만 뜯어가면서. 뭐? 형 결혼할 때 얼마 받았어? 사업한다고 얼마 받았어? 다 합치면 1억 가까이 되잖아.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그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어. 한 푼도. 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근데 형은 땅까지 달라고? 양심이 있어 없어? 아! 준호가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만해.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진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영순이 헐떡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간호사, 간호사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의사도 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밖으로 나가주세요. 준호와 수정이 밀려나갔어요. 진우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0분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환자분 지금 많이 흥분하셔서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당분간 면회 자제해 주시고
절대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준호와 수정을 쏘아봤어요. 환자분이 쓰러지시면 어쩔 뻔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 뭐? 오늘은 그냥 가. 엄마 좀 쉬게 해줘.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이야? 수정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명령 아니야. 부탁이야. 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 엄마 진짜 위험해. 심장 안 좋은 거 알잖아. 오늘은 제발 좀.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늘은 갈게. 여보. 수정이 준호를 붙잡았어요. 그냥 가면 어떡해.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수정아, 나중에 하자. 엄마 진짜 위험하대잖아. 준호가 수정을 끌고 갔습니다. 수정은 투덜거리면서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 수정이 진우를 쏘아봤습니다. 이거 안 끝난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진우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엄마 자? 아니. 영순이 눈을 떴어요. 진우야. 응. 미안해. 너한테 맨날 이런 거 보여줘서. 무슨 소리야? 엄마 잘못이 어딨어. 진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영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똑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엄마. 진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형이랑 누나가 욕심이 많은 거야. 그리고 엄마, 그 서류 말이야. 응, 잘한 거야. 미리 준비한 거. 진우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까 형수 얘기 들었지? 치매 판정 어쩌고.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형이랑 형수는. 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흐지부지 넘어가면 또 당해.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막내 아들. 유일하게 자기 편인 아이. 진우야. 응. 엄마 핸드폰 좀 가져와. 가게 사물함에 있어. 핸드폰? 왜? 거기 녹음 파일이 있어.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요? 응. 수정이가 협박한 거, 준호가 돈 달라고 한 거. 3년 동안 모아뒀어. 영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바보는 아니야.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3년 동안 혼자 준비해온 거였어요. 서류도 녹음도 전부 다. 알았어, 엄마. 내가 가져올게.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마.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진우야. 고맙긴. 가족인데. 진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준호야, 미정아, 수정아. 엄마가 만만해 보였지? 이제 보여줄게. 엄마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진우는 병원을 나와 가게로 향했습니다. 폐업한 분식집.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4개, 벽에 붙은 메뉴판, 계산대. 3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엄마가 여기서 30년을. 진우는 잠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대 뒤로 갔어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있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죠. 녹음 앱을 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아, 엄마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에이, 어머니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죠? 돈 없으면 손주 안 데려올 거예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줬잖아. 아, 엄마 맨날 그러네. 아들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호야, 엄마도 한계가. 한계? 엄마 땅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그건. 아, 진짜 답답해. 알았어, 끊을게. 툭. 통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파일, 또 다음 파일. 3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정의 협박, 준호의 막말, 미정의 투정. 엄마는 이걸 혼자 다 견뎌온 거였어요. 엄마.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산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내용 증명, 공증 서류, 화상 진단서 사본. 엄마가 미리 다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진우는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우가 돌아봤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영순 사장님 아들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 원래 주인 아들이에요.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 건물주 할머니 아들분.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순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재훈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30년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셨어요. 영순 씨가 자기 딸 같다고.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남한테 땅을 주시냐고. 근데 어머니 일기장을 읽고 알았죠. 영순 사장님이 어머니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재훈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가게 문 닫았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입원하셔서요. 물건 좀 챙기러 왔어요. 입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어제 화상도 입으셨고. 화상이요? 네. 며느리가 밀어서. 진우가 말을 멈췄어요. 초면인 사람한테 집안일을 얘기하는 게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혹시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이랑 형수가 엄마한테 성북구 땅 내놓으라고. 아, 그 땅.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영순 사장님한테 주신 거죠. 네. 그 땅 때문에 저도 한때 고민했어요. 솔직히 아까웠거든요.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유언이니까. 어머니가 원하신 거니까. 저한테도 유언을 남기셨어요. 진우가 재훈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재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영순 씨가 흔들릴 때 나타나라. 그러셨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겁니다. 재훈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가게 폐업 소식 듣고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 뭔가 있었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진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주겠다고? 저희 사정도 모르시면서 왜? 알아요. 재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뜯어가려는 거 흔한 일이에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저도 반성하는 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못 찾아뵀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영순 사장님은 매일 우리 어머니 챙겨주셨대요. 밥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못한 걸 남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 정도는 드려야죠. 진우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재훈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추가 서류예요. 영순 사장님한테 땅 증여한 경위서랑 어머니 자필 편지. 재훈이 봉투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 멀쩡할 때 자발적으로 증여했다는 증거. 진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언 지키는 것뿐이에요. 재훈이 명함을 꺼내 진우에게 줬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법무사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훈이 가게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진우 씨.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영순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한테 착한 일이 생겨야 한다고.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영순 사장님 편 들어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재훈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건물주 할머니의 자필 편지, 증여 경위서, 엄마가 모아둔 녹음 파일, 내용 증명과 공증 서류. 이 정도면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다 챙겼어. 고마워 진우야. 엄마 그리고 방금 건물주 할머니 아들분 만났어. 재훈 씨가? 왜? 할머니가 유언 남기셨대. 엄마 흔들릴 때 나타나라고. 전화기 너머로 영순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 증거 다 있어.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 일주일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진우에게 말했어요. 가족 모임 잡아라. 가족 모임? 응. 준호, 미정, 수정. 다 불러. 어디서? 영순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마이너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법무사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 진우, 그리고 준호, 수정, 미정.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법무사 사무실은 왜야?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 재산 정리. 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산 정리요?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응.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다 정리할 거야.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셋이 나누는 거지? 공평하게, 공평하게. 영순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래, 공평하게 하자. 영순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정이 물었어요. 정산 수첩. 영순이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너희한테 준 돈 다 적어놨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순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결혼 비용 4,300만 원. 예식장 500. 전세 보증금 3,000. 예단 800.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업 자금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지. 엄마, 그건 생활비 지원 약 2천만 원. 매달 조금씩 준 거 다 합치면 그 정도야. 영순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합계 9,300만 원. 맞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순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정. 결혼 비용 3,600만 원. 예식장 500. 전세 2,500. 혼수 600.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생활비 지원 약 1,500만 원. 남편 실직했을 때, 애 학원비, 전세 올랐을 때.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이. 합계 5,100만 원. 영순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미정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순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준호 9,300만 원, 미정 5,1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진우는? 영순이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진우한테 준 돈. 0원. 준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진우가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맞아. 안 받겠다고 했어.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희는 받겠다고 했잖아. 달라고 했잖아. 더 달라고 했잖아. 그게 차이야. 영순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 장남이라고 했지? 장남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이미 제일 많이 받았어. 9,300만 원.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정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그거고 땅은 땅이잖아요. 성북구 땅 50평이면 몇 억이에요. 그걸 왜 막내한테만? 수정아. 영순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네. 치매 판정받게 해서 서류 무효로 만들겠다고 했지? 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순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해뒀어. 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치매 판정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서류 무효되거든요? 수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 영순이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죠? 돈 없으면 손주 안 데려올 거예요. 엄마 땅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어머니가 비밀번호만 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녹음 파일이 연달아 재생됐어요. 준호, 수정, 미정의 목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3년 동안 모았어. 영순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말 다 녹음해뒀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훈이 들어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김재훈입니다. 성북구 땅 원래 주인 아들이에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 어머니가 영순 사장님한테 땅을 증여하신 거죠. 재훈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자필 편지입니다. 자필 편지요? 재훈이 편지를 읽었어요. 영순 씨에게. 이 땅은 내가 받아야 해.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너였어. 넌 내 딸이야. 이 땅으로 편하게 살아. 그리고 내 자식들이 욕심 부리면 이 편지 보여줘.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쓴 거라고. 재훈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날짜 보시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공증도 받아놨고요. 준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재산인데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줬잖아요.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1억 4천만 원 넘게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재산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누구한테 줄지 결정한 거고요. 재훈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영순 사장님은 제 어머니한테 10년 동안 딸 노릇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친어머니한테 뭘 하셨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주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고 치매 판정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밀어서 화상 입히고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고도 재산 달라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준호야, 미정아. 두 사람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11시까지 가게 지키고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쉬지 않았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너희 키웠어. 결혼시키고 사업 도와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근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야?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더 달라, 땅 내놔라, 말 안 들으면 손주 안 보여주겠다.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영순이 가슴을 쳤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너희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였어요. 수정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영순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성북구 땅 50평. 진우한테 준다.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건부 증여야. 공증 끝났어. 영순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내가 강요당하거나 폭행당하면 즉시 효력 발생. 어제 효력 발생했어. 수정이가 나 밀어서 화상 입혔으니까. 수정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미 끝난 거야.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해도 못 받고.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진작했어야지. 돈 달라고 할 때 말고. 회의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진우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가자.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며 준호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해해줘. 영순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진우가 뒤따랐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준호, 수정, 미정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핸드폰, 정산 수첩, 공증 서류, 그들이 30년간 해온 일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영순과 진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잘했어. 오늘 진짜 잘했어. 그래. 응. 이제 끝난 거야. 진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영순과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준호가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순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일어나. 엄마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라니까. 영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영순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돈 뜯어가고 엄마 창피해하고 협박하고 그러고 이제 미안하다고? 준호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아니 엄마. 진심이야.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 영순이 피식 웃었어요. 오늘 서류 보고 나서 반성하는 거잖아. 땅 못 받게 생기니까 반성하는 거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진작 안 했어? 영순이 물었어요. 내가 서류 꺼내기 전에 왜 미안하다고 안 했어? 왜 맨날 돈 달라는 말만 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됐어. 영순이 일어섰어요. 가자, 진우야. 엄마, 엄마. 준호가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 줘. 제발. 영순이 아들 손을 뿌리쳤어요. 기회는 30년 동안 줬어. 넌 매번 버렸고. 이제 늦었어. 영순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어요. 미정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미정이 영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나도 반성하고 있어. 영순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응, 엄마. 너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한 게 언제야? 지난달이지? 전세 보증금 올랐다고 돈 달라고 할 때.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전에는 남편 실직했다고 돈 달라고 할 때. 엄마. 그전에는 애 학원비 달라고 할 때.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나한테 엄마 건강은 어때? 물어본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잖아.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맨날 돈 얘기만 했잖아.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난 건데. 영순이 미정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미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비 출구 앞. 영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 옆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두 자식의 모습, 영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면 또 당해. 30년 동안 맨날 그랬잖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했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짓 했잖아.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자, 진우야. 응, 엄마. 두 사람이 건물을 나갔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뒤에서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수정이 내려왔어요. 준호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수정이 달려왔어요. 왜 무릎까지 꿇어? 창피하게. 수정아, 일어나. 빨리. 수정이 준호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용서해준대? 아니. 뭐, 안 해줬어? 수정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 진짜. 무릎까지 꿇었는데 안 해줘? 수정아, 엄마가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뭐? 수정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심하게? 내가 뭘? 밀어서 화상 입힌 것도 그렇고. 그건 실수였잖아. 수정이 소리쳤어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실수든 뭐든 엄마 다치게 한 건 사실이잖아. 아? 수정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 편 드는 거야? 편이 어딨어. 잘못한 건 인정해야지. 와, 진짜. 수정이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 꼴 난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땅 달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너도 같이 달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그만해. 넌 빠져. 수정이 미정을 밀쳤어요. 니네 집안일에 내가 왜 휘말려야 해? 언니가 먼저 금고 열라고 했잖아.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나 때문이라고? 세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끗 쳐다봤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건물 밖 영순과 진우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우가 뒤를 돌아봤어요. 형이랑 형수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겠지.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해. 그래도 후회는 안 해.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영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응, 엄마.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뭐가? 엄마가 엄마여서. 영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웃었어요. 가자,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영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을 속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선 여전히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 작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작은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음악학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영순내 분식 마이너스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층 안으로 들어가면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반쪽은 피아노 교습실, 나머지 반쪽은 작은 분식집, 테이블 2개가 전부인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분식집 쪽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떡볶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 피아노 선생님이랑 같이 사세요? 어린 손님이 물었어요. 응, 저 선생님 우리 아들이야. 와, 진짜요? 응, 착한 아들이지. 영순이 교습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진우가 보였어요.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형 사업 실패하고 누나 결혼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했었죠. 이제야 꿈을 이룬 거였습니다. 성북구 50평 땅. 그 땅 위에 작은 건물을 올렸어요. 1층은 음악학원과 엄마 분식집, 2층은 진우 가족이 사는 집. 엄마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우가 그렇게 말했었죠. 나 혼자 다 가지는 거 아니야. 엄마랑 같이 쓰는 거야. 영수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나는 괜찮아. 그냥 작은 데서 살게. 싫어. 엄마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내가 안심이 돼. 결국 영수는 아들 옆에서 살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영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영순이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죠? 준호야. 엄마.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 영순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떡볶이? 아니, 괜찮아. 배고프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수정이랑 이혼했어.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응. 3달 전에.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맨날 싸웠어. 결국 못 버티고. 애들은 수정이가 데려갔어. 양육비 보내주고 있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돈만 밝히다가 가족 다 잃었어. 영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떡볶이 먹어. 영순이 일어났습니다. 응? 배고플 거 아니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영순이 가스레인지로 갔어요. 떡볶이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진짜로. 1년 전에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땐 솔직히 반만 진심이었어. 준호가 코를 훌쩍였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영순이 떡볶이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먹어. 엄마. 다 식겠다. 빨리 먹어. 준호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맛있다. 당연하지. 30년 했는데. 영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응. 엄마가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영순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아직 45살이잖아. 늦지 않았어.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알았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느끼면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교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나왔어요. 엄마, 다음 수업이. 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형? 진우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응, 축하해. 음악학원. 내가 피아노 좋아했잖아. 꿈 이뤄서 다행이다.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못한 걸 내가 하고 있네. 형, 나갈게. 오래 있으면 불편하지. 준호가 가게를 나가려 했어요. 형, 진우가 불렀습니다. 응? 밥은 먹고 다녀. 준호가 멈춰 섰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야. 제대로 챙겨 먹어. 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또 와. 엄마 떡볶이 먹으러. 형도 엄마 아들이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순과 진우가 나란히 서서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언젠간 진짜 달라지겠지. 아니면 말고. 영순이 웃었어요. 이젠 기대 안 해. 근데 문은 열어둘 거야. 진우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착해.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무렵 영순이 가게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구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영수는 속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 땅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할머니. 정말 고마워. 진우가 교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상처받고 돈에 쪼들리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착한 막내 아들 곁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어요.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착한 일이 생겨야지. 그게 세상 이치야. 건물주 할머니가 했던 말.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별밤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곳이나 지금 기분을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한 분 한 분 반갑게 답장 마중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